자, 일단 뭐 애경 케미칼이 10.24%의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막판에 52주 고가를 또 뛰어넘기고 마무리가 됐는데 참 변동성 알다가도 모를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일단 그 에코프로의 낙폭이 4.41% 줄어들게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줄어드는 그 기준점이 어디 쪽이 돼요? 프로그램 쪽에서 공격적인 매도 쭉 진행을 하다가 프로그램 쪽에 매수로 전환됐으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할 거예요. 뭐 에코프로를 윤정두가 저평가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15만 원이 작년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2월달 2월 1일날 13만 원, 2월 8일날 15만 원인데 그때 우리가 접근할 때도 저평가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거래가 집중되고 쏠려 있다. 그리고 2월 초순만 해도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주가가 폭등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수급은 오히려 매수가 아닌 메이저들의 매도가 형성이 됐다. 그럼 우물한 개구리들은 뭐라 그래요? 이건 죽을 수 있다. 외국기관이 팔고 있는데 이거 개인들이 정신 나가지 않았냐? 그잖아요. 이때 2월 말 기준에서도 이거 막 수급이 한 3% 들어왔다가 던져지는데 그리고 특히 저 수급이 이제 꼬여지게 되는 흐름 속에서 특히나 더 3월 23일 이런 날 어떤 일이 있었죠?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훅 하고 밀려왔을 때 그래 다 죽는다 그랬잖아. 외국기관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떠안고 외국기관이 매도하고 있으니라고. 근데 저 때가 이제 고점이 49만 원, 뭐 50만 원 수준이고요. 저기서부터 80%, 60%죠. 82만 원이니까 60% 이상을 더 들어 올려놨단 말이죠. 예?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어찌됐든 에코프로의 이 수급 범위, 그러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무너지고 올라가고 그 개념은 아닙니다. 수급 논리로 따진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 뭐 한참 지난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이버 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의 저점 대비해서의 그 랠리가 나올 때의 흐름 지속적인 개인들의 매수 행진 개인들이 이 종목군들을 들어 올렸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어차피 메이저들의 수급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뭐 그런 논리인데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 에코프로의 낙폭 축소 부분이 화요일에도 연동이 돼서 화요일에 거래대금 최상위 그냥 최상위 정도는 안 되고요. 1조 5천억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3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사실 200만 주 갖고 이제는 택도 없습니다. 300만 주가 터지고 변동이 나오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 자꾸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데 반등 나올 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대금 없이 움직일 때 그럴 때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돌렸나요 다시 2.2 그나마도 조금 돌렸네요. 지금 거래대금이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6천억? 그렇게 터지던 종목인데 그 거래대금을 6천억씩 터지던 거래대금에서 급감을 했죠. 300억이 뭡니까? 이나 같은 300억이. 이게 단일가 매매라고 치고 그럼 이럴 때는요. 450억입니다. 6천억 터지던 애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거래가 OMA 20매매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계속 봐도 올라가면 되는데 뭐 이슈가 크게 불거진 것도 아니고 메이저급에서 못 움직일 때 결론적으로는 개별 기준에서 변동성을 확장해서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애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한 방에. 거래가 그나마도 일부 터져서 움직임이 낮다 16%까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1조씩 터지던 종목에서 4천억 많이 터졌죠. 근데 올라가다가 위로 가지 못하고 밀리니까 지속적으로 조정폭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반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적적으로 뭐 진짜 속된 표현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수급이 유입되어 있거나 추세 추이를 개선시켜 놓지 않는다면 거래되고 없는데 변동성 종목을 따라붙는다는 거는 내 자산을 그냥 갖다가 버려버리는 그런 흐름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매번 똑같은 기준인데요. 유로스탁 50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 독일 닥스 마찬가지. 그리고 프랑스 까크와 FTS에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3.8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림폭이 3,200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환산. 오늘도 0.81% 초강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말 같지도 않은. 자, 오늘 기준에서도 글로벌 증시의 월봉 차트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원고에서 월봉 차트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기준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중 저점 형편없이 2,45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글로벌 시장에 연동된다라고 보시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시황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승인하느냐의 기준인데 매번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60년 만에 하향시켰나요? 그러한 그 변동성 말고는 그때도 뭐 출렁거리고 이슈 불거지고 출렁거리고 다시 제자리 돌려놨었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지방은행에 대한 문제, 또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 형성돼 있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뭐 무너진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그 IT 쪽하고 자동차와 IT 쪽을 비중을 45에서 55 뭐 그 이상으로 계속 형성을 시켜서 가지고 오고 있는 입장인데, 2차 전지가 날아다닐 때는 왜 그런 전략을 꾸리나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결코 시장 대비 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고, 그리고 수급 범위는 지난해 9월 말 10월 초 저점 찍고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아요.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 전기가, 삼성전기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힘겨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지난해 9월 말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뭐 40% 이상 들어 올리고 나서의 눌림이에요. 과한 눌림이죠, 사실은. 14.30이라 할지라도 오른 게 없이 밀렸기 때문에 과한 조정입니다. 어쨌든 그 누적 수급 범위가 IT처럼 긍정적인 업종 자체가 지금은 딱 하나죠. 자동차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IT만큼 좋은 그 수급을 가지고 있는 쪽도 없을 뿐더러 기아와 현대차 수급 정도가, 얘가 이제 1등이죠, 사실은. 얘네가 1등.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그리고 그 실적 바탕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뭐 주도업종군 기준의 1순위로 보실 수 있는. 근데 현대차, 기아를 둘 다 가지고 가기가,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 쪽의 기준을 잡았는데 기아가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러한 그 흐름들을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실 때에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해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범위, 실적. 이렇게 올해 그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0조 넘기는 업체는 올해 현대차, 기아뿐이 없습니다. 영업이익 10조 넘기는 쪽은. 그리고 순이익 10조 넘기는 쪽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1위가 현대차예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7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7위잖아요, 7위. 말도 안 되는. 결론적으로 뭐 현재 기준에서 현대차의 이 수급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1위에 1위.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부 감안하시고 올해 들어서 15일까지 지금 추정치 다 나와 있잖아요. 금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현대차, 뭐 기아, 우리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실은.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그냥 막말로 멋부리려고 이런 종목군들 사서 가져갑시다. 뭐 막연히 끝내줍니다. 오늘 사실상 그 CS 윈드를 우리가 변동성 종목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VIP, VVIP에서는 이제 문자 사인 나가지 않았지만은 종목 검색기 변동성 교육반에서는 문자 사인 나갔어요. CS 윈드하고 그죠?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 우리는 주력으로 넣지도 않잖아요. 그 기준이 결론적으로 뭐 다들 좋다 보고서 나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보고서 내용 가지고 뭔가 그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능력 그런 게 있어서였는지 저쪽 뭐 케이블 방송국 쪽 보면은 전문가 추천 종목에 CS 윈드를 멋부리려고 나오는 거죠. 실제 리딩방 들어가면 그런 종목을 또 주지도 않잖아요. 방송용으로 이제 시가총액 나도 큰 종목 해 하고 멋부리면서 이제 주는데 그 부분에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좋단 말이에요. CS 윈드 이제 보고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근데 거래가 실리지 않는 한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적적인 그 수급 범위가 일단 시장에서 이미 매집의 기준이 형성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IT 쪽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폭도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IT 쪽에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 매매 기준 종목의 Y젠터, 또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 HD 현대인프라코가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IT와 자동차 그리고 개별 매매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쪽 이런 쪽이 지금 전부 다 매집이 진행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짜리의 1,400억 매수는 1.5%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말 그대로 외국인 지분이 50%, 52% 이렇게 되고 유통 물량이 뭐 제한적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이래저래 하면은 안 입은만 못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0월 15일 기준에 마감 기준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그쪽에 어떤 업종군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명확히 놓고 보시고 IT와 자동차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개별 종목 몇몇 거기에 이제 퍼센테이지 지분율로 놓고 보시는 게 옳다고 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이 뚜렷하고 그 펀더멘탈을 인정을 받아서 수급이 유입되는 쪽 그런 쪽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서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터져 있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IT와 자동차 이외에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 기준에서 편입 설정은 2차 전지 변동률 자체가 사실상 감당되지 않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LG화학 어찌 보면 이제 반쪽짜리입니다만 2차 전지 전체 종목군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물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올라온 폭이 제한적이라서 눌리는 폭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이들의 이제 실질적인 성장성에 기인한 또 미국의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 움직이는 또 수급 범위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코 나쁜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실질적인 그러니까 에코프로처럼
우리도 82만 원까지 해서 80만 원 수익 냈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 뭐 손절도 했지만 다시 접근해서 또 변동성 매매 성공도 했고 그런 기준에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기준만을 설정하는 종목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결론은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에서 우리는 LG에너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을 설정을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은 겁니다. 삼성 SDI는 IT 비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시키지 않기 위한 기준이고요. 여전히 차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LG화학과 삼성 SDI의 순위, 시가총액 순위가 LG화학이 우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뭐 고점에서 편입된 물량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버거움도 있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전체 순위 기준이 최근에까지도 6위까지 밀려 있었잖아요. 삼성 SDI에도. 지금 뭐 5위로 다 올려놓은 상태이고 고점 대비 조정이 깊긴 합니다만 그대로 5위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반등 탄력에서 좀 더 강도 있게 연출이 되어 주기를. LG에너솔루션의 지분 블록딜 관련한 내용은 뭐 지수가 조금만 더 탄력 받아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10%만 정리해도 현금 유입되는 것이 할인율 조도 10조 이상입니다. 50조 전후에 놓여져 있는 LG화학에 현금이 10조가 들어온다? 그것도 굉장한 모멘텀이 됩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우리는 2차 전지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대금도 지금 최상위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없어지는 게 거래대금 순위가 밀려 떨어져 내려가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거다라고 했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대금 유지되고 있어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여전히 거래대금 1위, 2위하고는 뭐 격차가 크고요. 8천억 가지고는 반등을 모자하기는 어렵고 내일 기준에 300만 주가 터진다고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발력 이후에 다시 꺾이더라도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따라붙을 수 있고요. 300만 주 1조 5천억씩 거래가 못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한적 범위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의 기준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주력주 기준의 자동차 IT 그다음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까지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좀 짜증스러운 거죠.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수급은 여전히 뭐 대규모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그나마 이제 뭐 꼴이 소폭 달아났는데 뭐 수급이 꼬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중이 이제 5%인데 적지 않은 비중인데 좀 버겁죠. 짜증스럽고. 일단은 유지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5월 기준에 이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면서 대처입니다. 2% 정도 손실인데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손실이 좀 깊잖아요. 요건 뭐 순간적으로 돌릴 수 있는 등락 범위니까. LG화학이 4월 11일 하루에 14% 탄력이 나왔어요. 포스코 퓨처는 뭐 투권 들면 14%씩 매번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충분하게 포트 수익 범위는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의 변동성 종목의 기준인데 다 잘라냈죠. 잘라내서 뭐 손절도 했고 또 뭐 압축도 했고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미련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 전체 종목군들이 2차 전지만 봐도 그래요. 주봉의 기준에서 보시면 얘는 그래도 고점 대비 덜 빠진 거예요. 그죠? 포스코 DX 같은 이런 종목도 3일 만에 80%씩 수익 내고 고점 대비 40% 밀려 있습니다. 마지막 들어간 거 한번 손절했잖아요. 그죠? 그럼 손절 이후에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뭐예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거래 대금 여러분들 종목 전부 다 검색해 보면 다 똑같아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46.97 코스모와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없어요. 급감입니다. 46.41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중간에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중간에 거래가 급감을 하면은 안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비중 하나도 없지만 요 누적 수급이 그래도 한 3-4% 들어온 거거든요. 적지 않게 들어왔어요. 이 누적 수급 들어오면서 들어 올려놓은 종목군들은 거래대금이 둔화돼도 비이성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이제 좀 변동성 종목 특히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빠져나오고 다시 들여다보는 게 맞아요. 뭐 카카오뱅크도 거래가 한번 수반될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따라붙었다 치더라도 결국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그 다음 대처를 한다. 오늘 종목군이 그래요. 명신산업도 금요일날 거래 터지고 오늘 터졌지만은 요 거래대금 가지고 전체 거래대금 순위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갔더라도 잘라내는 게 맞고 CS윈드도 뭐 3조 3천억짜리입니다. 나쁜 업체가 아니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확장되지 않으면 변동성 부분에 대한 추세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다면 추세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얘를 굳이 왜 해요? 얘보다 좋은 자동차가 있고 또 하나솔루션이 있고 다 있는데 바이오니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한가를 한 번씩 두들겨 맞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들여다 본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그 종목 검색기에서 하나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총액이 8조 원이에요. 8조 원.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이 8조 원이면 그래도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개장 초에 3위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거래가 둔화되면서 그러니까 꼬리가 달린 거죠. 거래가 둔화되면서 변동성을 장 막판까지 뭐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거래량 부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1,600만 주의 그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추세 매매로 5만 원 선까지는 열어두고 대처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더라도 무조건 뭐 손실 보고 나와야 될 상황 아니니까 또 시장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CS윈드나 명신산업은 전체 거래대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리고 애경케미칼하고 이제 LNF인데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거래 V1000에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우리가 이영철 연구원이 이제 불기둥방에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격적이신 분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V1300 봐야 됩니다 해놓고 V1000 띄워놓은 종목에 V1000에 애경케미칼 떴죠 대박이죠 그러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뻥쟁인 거지. 그잖아요. 그의 결론은 요렇게 애경케미칼의 기준에 요렇게 시가에 뭐 2950원에 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21,000원 잡으면 1,600원이니까 뭐 한 7, 8%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한시 거를 놓고 봤는데 한시 거를 놓고 봤더니 하나솔루션뿐이 없어. 근데 하나솔루션 윤정도가 얘기하는데 시가총액 8조짜리가 1,600억 이렇게 거래가 실려갖고는 안 된다. 최소 3천억, 5천억 실려야 변동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불기둥 AAS 1300 봤는데 거기도 종목이 없고 1000에도 종목이 없고 봤더니 V1000에 종목이 그나마 두 개가 있는데 LNF도 시가총액이 얼마에 8조 원대죠. 1300억 거래대금이야.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나마 1조 1000억까지 들어 올린 종목의 애경케미칼이 이때 기준에 프로그램 우리는 이제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보고 있던 찰나잖아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5% 변동성 매매. 근데 이제 이것도 2천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거래 제한적인 상태에서 10%나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이 아주 뭐 막판에 속단 표현 미친 듯이 치고 들어 올린 거죠. 18만 주, 19만 주, 뭐 2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던 종목이잖아요.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12만 뭐 11만 3천 주, 그 정도의 매수 강도를 세게 주다 보니까 주가가 튕겨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이제 개인에게 떠넘겨진 그 상태 기준인데 막판에 뭐 잡아 끌어올려 놓은 거. 그다음에 일주월봉 기준에서 이제 뭐 주봉 또 일봉 기준에 추이 추세 부분은 뭐 좀 만들어진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기존 물량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매수량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10시까지 거는 참조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매매가 원활해지셨을 때 종목 검색기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원활해지셨을 때 기준. 마찬가지예요.
불기둥 AI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도 이렇게 EV 첨단 소재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응? 우리가 매매 사인을 잡아드린 종목이 아니고 그 13시 이전에 볼 종목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그 이후의 기준에서는 진짜 공격적이신 분들 이외에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애경케미칼이든 이런 종목은 뭐 내일 또 봐서 상황에 따라서는 편입 설정도 또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종목 검색기에 이제 신호가 뜨면 뭐 13시권에 안 뜨더라도 뭐 우리 주력주도 좋고 또 뭐 13시에 나온 종목군이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막 거래 터져서 나왔다. 근데 거기서도 수익이 좋고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쫓아붙는다 라고 한다면 V1000에 있는 종목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그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기준에 그날 대장주로서 형성될 수 있는 종목 이왕이면 아직까지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그렇다면은 전체 기준에서 일단은 거래대금 지금 뭐 급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올 초 5조 대비해서는 그래도 10조까지 올라와 있고 전체 시장에 15조 이상 뭐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만 밀려 있다고 우리나라만 밀렸어요. 뭐 미국이 왜 우리나라 밀렸는데 미국을 핑계대. 미국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데. 예? 글로벌 주식 다 잘 가는데. 그래서 결론은 거래대금이 다시 당연히 살아나서 돌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1조 미만짜리 종목이 아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장중에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거래대금 치상이 52 종목 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제한적이었다. 거의 뭐 없습니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나마 단기 변동성 종목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6시간 전에 올려드린 거에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애경케미칼하고 Y젠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응?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신규 문자 사인 내보내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애경케미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률이 있는 게 있어요? 없죠. 하나솔루션도 늦게 나왔고 바이오온자도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 얘를 거짓말하고 대박 나셨자면 안 되고 나머지는 없어요. 뭐 실리콘2도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응? 개별 매매 기준에 아진산업 원고에 넣으세요.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뭐 예쁜공대님 아침부터 11시 53분에 또 그 다음에 VI 그 다음 신고가 또 50일 신고가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21% 오르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하셨을 거고 개별 매매잖아요. 2천억. 그 나머지는 없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도 신규주라서 들여다볼 수는 있었을 텐데 제가 미리 넣어놓지 못했어요. 뭐 개별 매매 기준. 됐죠? 나머지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억지를 부려서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형주 기준의 거래가 나와줘야 되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 장에서는 1조 이상짜리 위주로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시장 그 지수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총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차, 기아 개별 종목 기준, 그 개별 주력 기준에서 주력주 기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채운 게 현대차의 기준과 현대 로템의 이슈 범위에서의 또 매집 범위에서의 20% 편입 비중이었고 지금 이제 현대 로템이 거래가 급감을 해서 이제 좀 현대 로템은 기존 물량 유지하면서 관망 기준인 거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의 지금 비중 20%, 그다음에 IT, 하이닉스 15%, L전자 10%. 만약에 자동차, 현대차를 30%까지 확대를 했다면 IT에서 5%를 빼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도 5%를 더 뺐었을 거예요. 어쨌든 2차 전지 LG화학, 포스코퓨처엠 15%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를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 비중의 전체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7종목으로 나뉘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의 중기 추세 범위인데 5만 원 넘기면 거래 없으면 얘도 중기 추세로만 던져 놓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 그리고 오늘 기준에 바이오니아 교육용으로 2% 드렸는데 일단 손절범위 출렁출렁 거렸어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정리 기준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내일대로 이제 변동성 종목 2%씩만 드릴 겁니다. 당분간. 아주 엄청난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교육방 들어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좀 어수선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뭐 차분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일 것까지만 포트를 올려놨고 그 다음부터 안 올려놨는데 공지는 보이니까 공지 이거 참조하세요. 공지 참조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는 잡아드려요. 이렇게는 5월달 포트폴리오입니다라고 이렇게는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 전략도 중간중간에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마감 방송도 올려드릴 거고. 다만 이제 장중에 뭐 포스코 퓨처엠의 매수 사인이라든가 단문 문자 이런 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방은 좀 죄송스럽지만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 방은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오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위주에서 전략을 꾸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일날 다 정리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비중은 2% 그리고 뭐 5% 이렇게 잡아드릴 건데 비중 조정만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도 변동성 방 혹은 뭐 주력 포트폴리오 방 들어오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교육 단타방이 오픈이 됐으니까 최대 한 달씩 더 드린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벤트 기간 가입 시에 최대 1개월씩 추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 검색기 평생 쓰실 수 있는 부분하고에 대한 내용 들으시고 설명 들으시고 가입 절차 밟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전화번호 노출돼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도 피치님께 제가 아까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지금 전화번호 기준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오픈해드리는 전화번호로 시간 되실 때 내일이라도 이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